크게 바뀌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앞으로 5개월 정도 후면은 미국의 대선이 치러지는데, 미국의 대선이 치러지고 나면은 미국의 외교 정책이 지금 현 정부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외교 정책을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이나 이런 걸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외교 정책은 1990년도에 엄청나게 많이 그 새로운 외교 정책으로 바뀌었어요. 1990년대까지의 미국의 외교 정책은 미국의 우방을 돕고, 또 미국의 우방이 아닌 소련의 우방은 생션을 하고 하는 그러한 외교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게 1990년대 소련이 패망하면서 미국이 전 세계의 모든 나라를 끌어안는 글로벌 외교 정책으로 미국의 외교 정책이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부터 지금 바이든 현 정권까지 똑같은 외교 정책을 미국이 실시해 오고 있는데, 그거를 영어로 Global Dominance Foreign Policy라고 해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미국이 줄을 세워가지고 글로벌 외교 정책으로 세계를 이끌겠다 하는 그런 정책이에요. 세워진 것은 1990년도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그 정책을 세웠고, 지금까지 똑같은 외교 정책이 바이든 정권까지 지속되어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 4년 동안 이 외교 정책을 중단한 행정부가 있어요. 그게 2017년부터 2021년 1월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그 외교 정책을 중단을 했어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4년 동안에 민주당 정권이 들었든 공화당 정권이 들었든 똑같이 진행되어 오던 글로벌 다머넌스 외교 정책을 내셔널한 외교 정책으로 바꿔서 시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대통령이 되면은 주로 미국 대통령이 첫 번째 방문하는 나라가 캐나다예요. 가까이 있기도 하고 우방이고 전통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느 정도 비슷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방문한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외교 정책의 덕을 보고 살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을 잡자마자 미국은 혼자 쓰면은 500년 이상을 쓸 수 있는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미국, 베네수엘라, 그 다음에 러시아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과 국내 정책에 의해서 정권을 잡자마자 미국의 오일 웹을 열어 제끼고 미국이 오일 생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오일을 수출을 하면서 전 세계 오일가가 엄청나게 떨어져가지고 한 배럴당 미국 그 세계 오일가가 40불대로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전에는 180불 정도였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네, 지금으로부터 4년 전까지 기름값이 전 세계적으로 다 쌌어요. 왜 그러냐면은 세계에서 가장 오일을 많이 쓰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내장량과 생산량이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다른 탑5에 들어가는 내장량을 가지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이나 베네수엘라나 러시아하고는 달리 다른 나라들은 내장량이 많아서 그걸 파서 외국에 수출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나라고, 미국은 그걸 파가지고 자국이 소비하는 나라예요.
근데 너무나 미국이 많이 타서 자국 소비를 충족하고 해외 수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생산한 나라가 미국인 거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미국이 세계 석유 생산량 1위예요. 계속해서. 그때 전 세계 200개 나라의 경제가 좋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페트로 이카노미라고 해가지고 석유와 연결되어 있는 경제가 원유 가격이 떨어지니까 전 세계의 돈 가치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내려가서 살기가 편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동차 가지고 계시죠? 기름 넣은 거 기억나세요? 4년 전에 얼마씩 냈는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200개 나라가 똑같이 좋은 경제를 가진 건 미국이 석유를 생산하고 수출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 가지고 거꾸로 됐죠. 석유 생산을 미국에서 환경을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석유 생산을 중단했어요. 그리고 미국이 적국인 이란이나 베네수엘라부터 석유를 파내라고 해서 수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석유가가 치솟은 거예요. 자, 아무튼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요점은 제가 지금 한국에 온 지가 일주일이 됐는데 13년 만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정계에 있는 분들도 많이 만나 뵙고 일반인들하고도 대화를 좀 나눠봤는데 걱정이 큰 게 트럼프가 또 재집권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에는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다. 우선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게 되고 그거와 그런 문제로 인해서 한미 관계가 나빠지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철수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말을 일반 국민들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당에 있는 정치인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지난 10년 동안 매사추세츠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리서치를 한 거에 의하면 전혀 근거가 없는 걱정이에요. 그게 왜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이 퍼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첫 번째로 주한미군의 철수는 미국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네, 그것은 미국 의회의 비준을 얻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무개가 대통령이 되면 주한미군 철수하고 민주당의 아무개가 계속하면 안 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미국 민주당 측에서 퍼뜨리는 이야기예요. 네, 그 다음 두 번째로 핵 문제를 얘기를 해요. 정치인들한테도 들었고 국힘당의 지도부에 있는 사람한테도 들었어요. 며칠 전에. 근데 핵 문제도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핵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미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인정을 하지만 현재 없는데 앞으로 없는 나라가 새로 갖는 거는 미국이 절대 반대를 해요. 그것을 NPT라고 해서 Non-Proliferation Treaty라고 해서 비확산 조약이라는 걸 맺어놓고 할 수 없이 있는 사람들은 갖게 하지만 없는 나라가 확대하는 것은 원치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한반도는 우리의 앞에 숙명이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어떤 생각을 갖는다고 해가지고 쉽게 그쪽 방향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지정학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이 있고 세계 최고의 슈퍼파워인 미국이 있어요. 이 나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나라의 외교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운명이 안타깝지만 그쪽의 방향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 우리 한국 국민의 의지와는 달리. 그래서 우리 한국 국민의 의지대로 우리의 운명이 가려면 우리가 힘을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죠? 만약에 이 나라들보다 한국의 국력이 더 크다면 한국 국민이 원하는 대로 가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그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세계에서 힘이 제일 센 나라가 미국인데
쉽게 해서 얘기해서 미국이 어떠한 마음을, 미국의 정책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분이 나쁘고 기분이 좋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힘이, 누가 힘을 가지고 있느냐, 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자, 그런데 핵 같은 경우에도 많은 정치인들이나 많은 국민들이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일주일 동안 쭉 얘기를 해보니까 우선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니까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된다. 우리도 기술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핵무기를 만들어서 갖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거에 찬성을 하거나 뭐 그거에 반대를 하거나 하진 않아요. 그건 대한민국 국민들이 결정할 문제인데, 제가 국제정치를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비확산 정책에 반하는 정책을 갖는 나라는 미국과 관계가 원활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핵무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거 아세요? 모르세요? 핵무기가 대한민국 한반도에 많이 있었다는 걸 아시는 분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어유 많이 계세요. 예, 좋습니다. 대한민국은 6.25가 끝나고부터 노태우 정권이 있을 때까지 핵무기가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미사일이 10개, 20개, 100개가 아니고 1000단위 정도로 가지고 있었어요. 미군이 가지고 있었어요. 주한미군이. 근데 노태우 대통령이 비핵화를 선언을 하면서 미군이 대한민국에 있는 핵을 다 빼갔어요. 그때는 남한은 수천만의 핵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북한은 핵이 없었을 때예요. 지금은 반대로 거꾸로 됐죠. 북은 핵이 있어서 몇 발 가지고 여기를 위험하고 남쪽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핵을 남쪽이 갖고 북과 그 핵의 대칭 관계를 이루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가 자체 개발해서 우리가 갖는다면은 일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 대만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우리도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핵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대한민국에다가 우리가 핵 우산이라고 해서 만약에 대한민국이 핵으로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으로 보호해주겠다는 핵 우산 협정과 그 보호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위비를 많이 줄 테니까 미군이 핵을 다시 재배치하라는 건 얼마든지 니고시에이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감정적으로 국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굉장히 바쁜데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제가 부산분들을 초기에 했던 건 이분들이 정말 이걸 위해서 몇백만 원 차를 빌렸어요. 오셨는데 지금 4시 반에 가셔야 되다 보니까 제가 앞부분에 해드릴 거고, 사실 지금 이 신 교수님의 말씀, 우리 행사가 미국 독립기념일 기념의 한미동맹 강화와 자유민주주의 회복 방안이기 때문에 가장 중심된 게 이거고요. 그리고 미리 가신 분들이 조금 안타깝지만 저희 지금 나라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안이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분들 아십니까? 지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우리 우파가 너무나 위기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도 위기고, 그런데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정말 유일한 방안이 미국하고 한미동맹 강화하는 거가 정말 유일한 방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되실 거예요. 전 될 거라고 확실하게 믿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되시고 나면 미국에 이제 무슨 우파 정부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파 정부가 오게 되면 우리가 미국 우파와 함께 연합을 해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 자유우파가 같이 연합을 해서 나아가면 우리나라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행사의 중심은 사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이클 신 박사님 미국에서 와주셨고, 우리 심스키 교수님 미국에서 와주셨고, 호주에서 와주셨고, 정말 해외에서 오셔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정말 올 가을에 컨퍼런스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미국 보수랑 같이
나가면 우리나라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한 거. 그리고 오늘 행사의 가장 중심적인, 우리 가장 중심적으로 행사를 많이 애써주시고 장소 제공해주시고, 근데 잠깐 제가 원래 축사를 부탁드리지 그렇게 잠깐 할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사실 오늘 인천 사육작전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인천 여러분들 한미 메가더 장군 기념사업회, 우리 성중현 목사님은 정말 역사세요, 삶 자체가. 그리고 기독교 세력뿐만이 아니라 자유우파 정말 모든 자체들이 따르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 정말 대한민국 그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애쓰셨고, 그래서 인천 사업체에 대해서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단순히 짧게 우리가 축사만 드릴 게 아니라 좀 길게 우리 성재 목사의 말씀을 들어야 돼서, 그래서 한미동맹 강화뿐만 아니라 그 인천 사육작전 그리고 메가더 장군님에 대해서 오늘 귀한 말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중경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큰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여기 교회 원로 목사면서 한미 메가더 기념사업회 제가 이사장입니다. 우리는 그 공사를 할 건데 이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우리가 공사를 안 했다, 여기만 할지 이거는 상물의 일밖에 모르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이 1941년도 12월 7일 날 일본 비행기 300대가 저 진주만을 폭격을 해가지고 2,400명 해군이 한 사람도 못 살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거 다 폐허가 됐어요. 그때 전쟁에 불리하게 되니까 메가더는 제대한 지 5년 넘었는데 이 메가더만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 온 국민이 막 들끓어 나가지고 메가더를 기용해야 된다고 해서 메가더가 62세에 극동사령관이 임명이 돼가지고 미일 전쟁을 승리로 끌어서 우리가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하다가 해방된 게 이게 미국 승리지만 메가더 승리예요. 메가더 승리. 초창기는 아주 미국이 아주 불리했습니다. 저 일본이 총괄하고 이기고 소련도 이기고 그런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이긴다고 자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메가더가 국동사령관 돼가지고 미일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우리를 해방시켜줬고, 그리고 일본 사람이 여기 23억 불을 투자를 했는데 23억 불을 하지 총장한테 한 번도 주면 안 된다, 못 가져가게 해라, 이렇게 하지 총장에 얘기해가지고 23억 불을 하나도 못 가져가게 했어요. 지금 삼성, LG, SK, 하나 정부가 다 일본 사람 남겨둔 돈값이 일어난 겁니다. 65년도 박정희 대통령이 손해배상 받는다고 3억 불밖에 못 받았는데 3억 불에 8배가 되는 게 23억 불이에요. 그 23억 불을 그 사람이 가져갔으면 우리는 거지 나라가 되는데 그거를 메가더 장군이 못 가져가게 해가지고 못 가져가니까 그 사람들이 국제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그러세요. 나라에서 투자한 건 몰라도 개인이 투자한 건 왜 못 가져가게 했냐, 이거 우리 국제재판소에 제소하겠다. 그때 메가더 장군이 그럼 우린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4년 동안 우리 사람 많이 죽은 거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그 바람에 이 사람들이 제소하려고 하다가 그걸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23억 불을 빼서 주는 바람에 우리 한국 경제가 이렇게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거, 여기를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공사가 된 거를 우리를 이렇게 정말 잘 구해줘가지고 이 자유민주주의 해방될 때는 이북은 150불이고 이남은 50불이고 이북은 공업 발달이 90%고 이남은 10%였었어요. 거기는 260만 킬로와트고 여기 10만 킬로와트였었어요. 거긴 교회가 3,400개고 여기는 1,000원씩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모든 게 3분의 1도 안 됐는데 지금 그 50달러 나가는 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바로 메가더가 이 싸움을 뺏어 줘가지고 지금 한국 경제가 이렇게 도움됐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메가더는 은인주의 정말 은인이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 메가더를 우리가 기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가더 기념사업회 만들고 지금 한국보다도 오히려 미국의 각 교민 대표들이 다 주마다 다 있어야 됩니다. 거기는 그 메가더 기념사업회 박사들이 54명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여기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각 도별로 17개 시도마다 다 대표를 뽑고 전부 다 비용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메가더 정말 인천 섬을 몇 개를 메워가지고
메가저 동상도 그걸 옮기고 거기 병원도 짓고 지금 수양소도 만들 그런 계획을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전부 다 피원들에게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드시고 계시는 저기 다과 있죠? 과자랑 차는 우리 성재 목사님 지금 김밥은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재 목사님 큰 박수 한번 다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앉아 계셔서 좋은데. 그리고 계속 이어서 정말 여러분들 남게 잘하셨고 우리 여러분 우파 제가 이 행사를 느꼈지만 자유대한민국 대연합을 만들려고 하면서 수백 개 단체들하고 함께 진행을 하면서 너무 놀라는 게 우리 우파는 너무 돈이 없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참 밥 가는데 사람 하나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했는데 정말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왼쪽 그 좌파들이 사회적 경제 만든다고 해서 정적 수십조의 자금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기반으로 해서 우리 우파가 정말 이 나라 경제를 다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제가 연세대 중장년 아카데미를 2013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대기업, 외국계 기업 임원진들 커리어 상담을 굉장히 오래 했고요. 근데 50세 이후에 이런 훌륭하신 시니어분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대 중장년 아카데미 2013년도에 만들었는데 그때 했던 과정이 비영리단체 전문가 양성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비영리단체 전문가 양성 과정을 함께 해주시고 우리나라 그 소셜 뭐라 그러죠? 그러한 비영리 쪽에 그런 펀드까지 만드셨고요. 벤처 캐피탈까지 만드시고 우리나라 임팩트 이코노미의 아주 권위자십니다. 그래서 이 귀한 시간을 우리 또 심상달 교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이걸 잘 듣고 나아가면 우파들이 정말 임팩트 이코노미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세우고 우파 기업들이 살아나고 우파 단체들이 살아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심상달 교수님 말씀하실 때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박수해 주십시오.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70주년 총연맹의 행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어르신들이 싸워서 자유를 지키고 우리가 그리고 번영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죠. 제가 오늘 태진아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죠? 박영탁 나와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낄낄대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파가 앞으로 미래를 나간다, 미래에 대한 얘기인데 미래를 어떻게 나가겠다는 비전이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행사의 내용을 쭉 보면은 그동안에 봉사를 많이 해서 당신의 계신 분들을 칭찬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좌파한테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좀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의 새로운 주니어 연맹이 생겼는데 주니어 연맹도 나와서 자기네들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해서 우파에 기본적으로 우리 선조가 60, 70년 전에 지켰던 때하고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좌파의 전략이 총칼로 우리를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사회적 경제라고 해가지고 요즘 ESG라고 얘기 많이 하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저도 이제 우파의 진영에 한 사람으로서 열받은 게 부정선거가 있는데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도 넘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법부 윤 대통령까지 아무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열받는데 또 하나 중요하게 우리가 미스하고 있는 것은 좌파가 언론만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저축해서 갖고 있는 국민연금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국민연금을 장악하는 게 어떤 문제를 가져오냐면 아까
회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일본이 가져갈까 안 가져가서 세워진 몇 개의 대기업들 있잖아요. 삼성, LG, 요즘에 말하는 SK. 이 4대 기업을 국민연금을 통해서 주식을 경영권을 다 바꿀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다 지금 갖춰놨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했냐면 문재인 정부가 시작하면서 장하성이 정치실장을 하고 중국의 모델을 하고 소련의 모델을 봐가지고 요즘의 방식은 소련도 자유시장 경제라고 헌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가가 개입을 해서 기업들을 다 주식을 보유하게 돼요. 우리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갈 준비가 다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상당히 심각한 원인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여러분들 앞에 보신 것과 같이 이스만 엔터테인먼트 기억나시죠? SM 엔터테인먼트 넘어갔죠? 그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 오스템 그거 넘어갔죠? 그 어떻게 그 전에는 대한항공 바꿨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172개 기업의 2대 주주가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을 통해서 마음만 먹으면은 이 기업들을 국가가 다 통제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국가 자본주의, 국가 사회주의. 소련이 그런 식으로 간 건데 그런 모델을 우리나라도 갈 준비가 완전히 다 돼 있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은 쫙 갔는데 잠깐 멈추고 있는 건데 실제로 기업이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국가가 좌지우지하고 이사도 마음대로 파견할 수가 있고 또 돈을 의결권 행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기 여러분들 중에 혹시 국민연금 가입하신 분 몇 분이에요? 국민연금 받으신 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마음대로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정부가 다 좌지우지하는 대로 대기업이 움직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연금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계속 주시하고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의 가장 중요한 시장은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헌법이 국가가 사기업에 대해서 소유를 하거나 통해 간섭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법을 위반해 가면서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서 국민연금을 통해서 빅 브라더 역할을 하고 있는 법적 체계를 지금 다 갖춰놓고 있는 거예요. 그거의 부실은 뭐냐면 세계적으로 ESG 해야 되니까 기업의 경영, 황제 경영하는 거 막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쌓은 얘기를 갖고 해서 바꾸고 그런 거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부정선거에 대해서 계속 주시하고 권리해야겠지만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모아서 저축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경제를 자유시장 경제를 자유총연맹이 지켜줬으면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연히 광화문에 나가서 부정선거 반대하다가 우리가 이것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몇 번 모인 와중에 어떤 회계사 한 분이 이 사실을 알아내가지고 이걸 알게 됐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연락하면은 자세한 자료를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요청하면은 상세하게 또 설명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행사 때문에 지금 준비하다가 제가 정말 이 행사를 좀 서포트할 수 있는 자유우파 기업인을 찾았어요.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비즈니스 쪽에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고의 금융그룹 회장님한테까지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서포트하라고 그랬더니 여러분 쉽지 않은 게 금융사는 이런 정치 행사를 서포트하기가 쉽지가 않대요.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건 우파 기업들이 이런 데를 서포트를 하잖아요. 정권이 바꿔지거나 그랬을 때 그 기업을 완전히 잡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파 기업들이 이렇게 후원을 못해요. 특히 큰 기업일수록. 그래서 너무나 이 나라 정부가 이 나라가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기업이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대신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그 금융그룹에서 한대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임팩트 이코노미 관련해서 저희가 제대로 된 행사를 만들어서 소상공인도 회복시키고 그러한 부분을 우리 자유우파 기업인들 회복시키는 그러한 부분을 한 행사를 나중에 저희가 또 우리 심사위 교수를 모시고 제대로 임팩트 이코노미 강의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를 풀어가야 될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사실 기독교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아십니까? 정말 저도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왼쪽 정부에 홍조를 했었고 기독교 리더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나라가 이렇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먼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각성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기 너무나 중요한 사항입니다. 근데 우리 박동호 한국 기독교 보수교단 청년협회 대표 회장이신 박동호 목사님은 저랑 국회에서 대한민국 회복 기도회 회복 세미나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시면서 내내 몇 번 하시면서 그 말씀을 계속 전해주시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그 기독교 보수 교단 리더들과 함께해서 회개운동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기독교인들도 계시고 아니신 분도 계시지만 같이 저는 또 하나 메시지를 주는 거는 자유우파 우리 역시도 반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유우파 리더십도 하고 또한 대한민국 보수교단 청년협회 제가 정말 존경하는 정말 저는 기라성 같은 정말 우리나라 교단 총회장도 많이 하지만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신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박동호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좀 앉아서 좀 하겠습니다. 제가 좀 몸이 약간 좀 불편해서 앉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포럼이나 세미나나 이런 들어보면 많은 문제 제기들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 제기를 듣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저는 더 답답해지더라고요. 속이 시원하지가 않고 확실하게 답이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개천절이 10월 3일이지요. 개천절에 관한 사전을 보니까 네이버 백과나 주산백과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월 4일 1940년 10월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여 이날을 개천절을 정하고 국경일로 하였다. 개천의 본래의 뜻은 단군 조선의 건무기를 뜻한다기보다는 야중약 처음으로 하늘문을 열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 호익인간 이화세계 대업을 시작한 BC 2457년 음력 10월 3일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죄송하지만 참 말씀 좀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BC 2457년 10월 3일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날은 여러분이 기독교인들 아니던 상관이 없는데요. 노아에서 방주에 나오는 날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은요. 하나님과 불가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종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건국 역사를 보게 되면은 노아 시대 이후로 쭉 내려오면서 히브리 민족과 갈라지게 되는데 히브리 민족 중에는 두 갈래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 민족 중에 그 벨라로 내려가는 아브람 계보가 나오고 또 욕단으로 내려오는 계보가 내려옵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욕단 계통의 민족입니다. 같은 히브리 민족이지만 여기서 계파가 달라지고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민족 이 당시 우리나라는 고조선이 건국이 됩니다. 자, 고조선에 건국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환인 환웅이죠. 이분들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실톤 좋던 기독교도 아니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유만은 부정할 수가 없는 거겠지. 여기서 우리는 깊은 것을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환인이, 7명의 환인이 있었고, 또, 환웅이 쭉 내려갑니다. 이렇게 전속기가 내려가면서 당군 조선만이 내려갑니다. 그 당군은 개인이 아닙니다. 당군은 할아버지인데 아니고, 당군은 왕을 뜻하는 겁니다. 당군 왕이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이 고조선이 이어진 것이 삼국, 사국이고 신라시대 백제, 이어서 고려, 조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의 그 역사를 보면, 대한민국 건국 기초에도 보면 이것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그래서 10월 3일 개천절을 국경일로 정하면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일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알건 모르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도 당군한테 제사 지납니다. 어디서 제사 지내죠? 만인산, 천성대가 거기서 지내죠. 그 제사, 그 단일 한번 두고 나침반을 올려보시면 정확하게 어디를 가리키냐면 바로 에리세벳 성소자를 가리킵니다. 실토 동안에 우리나라는 하나님과 끊어질 수가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 나라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에서 나오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축복을 주시고 많은 성대들을 보내는데 계속 오는 대로 하향을 시키고 불살라 주고 하여튼 많은 순교의 피가 흘리게 됩니다. 그 순교의 피 후에 이 땅에 복음이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선전교회 같은 대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때에 일제 침략하에서 북한의 교회들이 또 북한의 총회가 어느 날 총회 때 결의가 나옵니다. 그 결의가 뭐냐?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하나님을 뺀 다른 신을, 천황이 제일 신이고 하나님은 제2의 신이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먼저 천황에게 먼저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교회가 이런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 나라에 해방을 주는데 8월 15일이죠. 여러분 8월 15일은 그냥 8월 15일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8월 15일은 우상 숭배를 공포한 날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남과 북으로 갈라질 때 여로보암이 북쪽에서 단하고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고 이게 여호와의 신이다 송아지 만들어놓고 이게 여호와의 신이다 제사지라 공포한 날이 8월 15일입니다. 이날 8월 15일에 해방을 준 것은 이것은 회개는 메시지였어요. 근데 이 문제가 회개는커녕 도리어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고 범죄를 합니다. 도리어 이것을 회개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을 합니다. 정당에는 하나님 성소에서 총회 때에 이걸 핍박하는 사람들을 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그 싸움 나중에 성찬상을 뒤집어 엎습니다. 성찬상을 뒤집어 엎었다면 지성소를 엎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참으신 게 없죠. 2달 후에 6.25 전쟁이 터집니다. 그 직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남북이 갈라졌어요.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고 남북으로 갈라졌지요. 우리나라 우상숭배하고 남북으로 갈라졌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부수니까 전쟁이 나고 다 나라 잃었지요. 이 나라 유교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그래도 미국이란 유엔을 들어서 역사하십니다. 좀 아까 우리 성 목사님 메가더 장군 얘기했는데, 여러분 메가더 장군 2004년 우연히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이 군인이었는데 어느 날 부산에 모아놓고 훈병들 잘 집어넣기래요. 그리고 훈련시키래요. 청소하고 가르치래요. 어떤 군인은 일주일, 어떤 군인은 3일 만에 가르치고 3일, 체합장 3일 만에 전부 배에 싣는 겁니다. 배에 싣고 3일 동안 아무리 모르는 대로 간 건데 갖다 딱 풀었는데 2천 앞바다 했어요. 이게 2천 앞바다 상작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오늘날 살린 것이 이 나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 제일 일성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예요. 이 나라 이민족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한 나라입니다. 부정하십니까?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민족이 우상숭배도 해결하라고 있는데 2013년 10월에 또 부산에서 WCC에다가 또 우상숭배 또 합니다. 그 예배 드리는 거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예배 드리는 건지 구슬하는 건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놓고 개벽만 넣어놓고 있습니다. 계속 범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23년부터 2014년부터 지금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 해결되면 이 나라 망한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용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나라 꼴 간다. 수없이 경고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경고하고 위험하다고도 하지만은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 완성했습니다. 핵 완성하고 완성한 날 국판 날이 며칠 되는지 아십니까? 아비월 9일입니다. 그 아비월 9일이 뭐냐? 이스라엘이 망한 날입니다. 이스라엘 성전이 파괴된 날입니다. 이 나라가 파괴되는 날이 아비월 9일입니다.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쓴 날이 아비월 9일입니다. 이 나라 남북으로 갈라져갖고 미군정 쓴 날이 아비월 9일입니다. 우상숭배 선포한 날이 아비월 9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회개 안 하면은 왜 김정은이가 아비월 9일에 핵폭탄 완성했겠어요, 여러분? 어디다 쓰려고 했겠어요? 미국에게요? 아니에요. 이 남쪽에 쓰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저 미친놈이 포탄 돌리면 여기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 막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 못 막습니다. 저 미친놈 누가 막아요? 제 친척 일가도 100% 쏴죽이는 사람인데.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답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늦게 오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한국자의 총림 행사 끝나고 안으로 저기 우종규 박사님 안으로 이쪽에 오십시오. 손님들이 같이 와가지고. 아 같이 오시면 될 거예요. 일로 오십시오. 일로 오십시오. 네. 그러니까 지금 대단하신 그 자유파 리더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우종규 박사님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의료 쪽에 전체 총괄하셔가지고는 의료 국가위원장을 해서 정책위원장 그런 거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부터 만들 역할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유서 대통령 만들 때도 의료 그 정책위원장을 해가지고 큰 역할 하신 우종규 박사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한 분 한 분 다 위대하세요. 우리 허식 목사님도 정말 자유민주주의 위해서도 애쓰시고 정말 우리나라 리더 기독교 리더 목사님이시고 근데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쓰셨는데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이 정말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상훈 총장님도 여기 와 계시고 그래서 여기 그 리더분들의 우리가 대한민국 회복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시간은 조금 어렵고요. 한 1분 정도씩만 대한민국 그 자유대한민국 지금 위기거든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허식 목사님부터 잠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경공총회 정비장입니다. 그리고 교육포럼 잡초는 뽑아야 됩니다. 지금 저 여름철 들어가는데 일주일만 비가 오면 잡초가 꺼져. 공산당은 잡초입니다. 알아야 돼. 공산당은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이 중심이다 그러지만은 스탈린 이놈이 동족만 7천만 명 죽였어요. 사령관 13명, 분단장 57명, 사단장 한 110명, 여단장 한 200명 죽였어요. 이게 악마 아닙니까? 악마. 동족을 그래서 죽였다니까. 그러면서도 사람 중심이다. 모택동 요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중심이다 그러면서 자기 동족을 한 8천만 명 죽였어요. 김일성 요놈도 마찬가지예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악마입니다. 어떤 질병이 그렇게 2억 죽인 놈이 없어요. 죽인 질병이 없어요. 호치민도 폴포트는 한 200만 명을 죽였지만 공산당은 악마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적군이 누구냐? 공산당이에요. 인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희망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 박동 목사님 말씀하신 대 우리 한국교회 회개자들도 많습니다. 회개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가면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 지금 2년 지났죠. 3년 남았어요. 이 사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데 시사참배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 WCC 회개하고 지금 공산당 편에 서 있고 회개해야 돼요. 선거 때 1600만 표 나왔잖아요. 그 누구에서 나왔어요? 공산당 편에서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북한 가서 김일성 동사 앞에 절하고 저녁에 씨 뿌리고 오고 그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5번째 뭐냐? 예수님 3장에 보면은 칼이 임할 때 너희를 사수꾼으로 삼았는데 깨우치고 경고하고 나팔 물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입 쳐닫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 원로들이 입 쳐닫고 있다니까. 그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각자 도생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지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각자 도생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7장하고 에스겔서 9장에 보면은 그런 세상에 왔을 때도 지금 같은 세상입니다. 탄식하고 울면은 우는 자 이마에 표를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마에 표 없는 자를 싹 죽이라고 했어요. 성전의 시체가 가져가라고 했어요. 각자 도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각자 도생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희망 제가 말씀드려요. 내가 오늘 누구지? 김민전 국회의원이잖아요. 내가 얘기한다고 하니까 못했는데 윤 대통령 들어갈 때 이가 되면 나올 때 딴 데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못했어요. 한 가지만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윤 대통령 앞으로 박수 치면서 국민들한테 응원받을 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 1분만입니다. 독일은 GDP가 430조예요. 인구가 8천만입니다. 한국은 GDP가 400조예요. 인구가 5천만이에요. 그런데 독일은 대학 무료교육을 해요. 우리나라는 돈 받고 하는 거죠. 지금 저출산이고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고 교육비가 비싸가지고 부담대가 애를 적게 넣는데 애를 낳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야? 그러면은 이제 박수 받습니다. 국민들한테 박수 받아요. 지금 여러 대통령 중에서 최고 박수 받을 수 있어요. 이승만이나 박정희 대통령 빼고는. 그런데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릴 것이 뭐냐면은 지금 교육제도를요. 아까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대신 전해주세요. 교육제도를 지금 유치원이요. 우리 손주들이요. 유치원 다니는데도 보통 3, 4학년 영어실을 다 갖고 있어요. 영어로 다 얘기해요. 나도 나보다 더 똑똑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다닐 필요 없어요. 5년, 1년 딱 줄이는 거예요. 그 다음 중학교, 고등학교를 3년 하지 말고 중고등학교를 5년 해요. 그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대학 다니다가 군대 가거든요. 그러면 2년 벌기 때문에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지금 반대해야 돼요. 그러면은 박수 받고 지금 3년까지 있다가 내려오고 앞으로도 대대로 1000년이 지나도 윤 대통령은 박수 받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한국 경총회장님이셨거든요. 우리 정부가 기독교인들한테 큰 박수로 우리 호수목사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행사를 위해서 정말 우리 대구분들은 진짜 보수의 진성이신 게 저희가 정말 행사 진행하면 진짜 쉽지 않았는데 국회 이승만 대통령 이번에 6.3 전업 기념 사업회도 그렇고 우리 대구 단체자분들이 너무나 많은 애를 써주셨어요. 근데 이분들은 정말 나라를 위하면서도 막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 대부분들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너무 성품이 좋으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대구단체장님 근데 제가 잠깐만 대구단체장님 하기 전에 제가 잠깐 좀 양해를 구할게. 우리 미국에 호주에서부터 또 오셨는데 지금 가셔야 되는 상황이시네요. 제가 깜빡했네요. 5시 반에 우리 마이클 신 박사님과 그 다음에 우리 가셔야 된다고 했었는데 조금 더 함께 해줄 수 있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네, 10분 정도. 그러면 잠깐 1분만 우리 지금 저기 트럼프 대통령 우리나라 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해가지고 가을에 저희가 포럼을 하려고 하고 자유파들이 미국 자유파와 같이 연합을 하고 한국 자유파가 나아갈 때 우리나라 구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앞장서서 하시는 우리 너무나 귀한 저 호수까지 오셨는데 우리 신숙희 교수님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기 때문에 크게 한번 박수 해주시고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크게 박수 쳐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정말 우리 국내에서 애국 활동을 희생적으로 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도 국외에서 우리 국내 시민 열심히 하신 분하고 함께 협력하여 우리가 자유민주공화국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 너무나 못좋게 애써주고 계시는데 오늘 그 주간단체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 자유민주 수호 애국연합 우리 권세단 대표님 잠깐 나오셔서 큰 박수 함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사 같이 좀 주관을 함께 해주셨거든요. 크게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방안을 알려주시죠. 이분만. 제가 특별한 방안은 없고요. 열심히 마음을 합쳐가지고 열심히 싸우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현장 투쟁을 열심히 하는 단체를 이끌고 있는데 또 우리 대구에서 함께 와주신 또 우리 회원님들 감사드리고 또 멀리서 와주신 우리 신 박사님, 신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분 우리
유한열 의원님, 조지현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사실 멀리 온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날 자체가 7월 4일이 미국 독립기념일과 오늘 이 날짜가 겹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감격스럽고 오늘의 저희들이 이렇게 참 좁은 장소지만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잠시나마 함께 했다는 이 인연이 큰 원동력이 돼가지고 기울어진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대부분들은 정말 묵묵히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진짜 보수의 버팀목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 사실은 올라 계신 분뿐만 아니라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또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묵묵히 앉아 계시는데 지금 그 대학 총장님이시기도 하시고 지금 국민의힘 저희 당원연대 그 공동대표를 함께 운영해주고 계시는 우리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아주 투쟁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우리 박상훈 총장님 대학원 총장님이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한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우파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계시는데 회복 방안을 좀 알려주십시오. 크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훈 총장님. 법률 전문가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파에 이런 훌륭하신 분들이 계신 게 너무 든든합니다. 제가 최근에 가지고 있는 단체가 복음의 투사입니다. 나라가 망해도 그 생명이 천국을 가야지 지금 이렇게 있다가 이대로 죽어서 다 지옥에 간다 한다면 그것 저 불쌍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 복음의 투사는 예수가 왕후가 되었지만 그의 생명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은 잘해도 실제 목숨 내놓으라면 다 빠집니다. 제가 그 단체를 40여 개를 만나봤는데 말로는 잘합니다. 얼마나 혈기왕성하게 저희가 최근에 했던 일 가운데 전달해드리면 5월 22일 국회가 개원이 되기 전에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해서 국회에 조국을 비롯하여 이재명을 비롯하여 그들의 당들이 다 계단에 모여 있는 것 아마 여러분은 신문 보도에 그게 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를 겁니다. 그때 신기술을 가지고 이재명과 조국을 신기술로 처리하는 그 일을 진행했던 날이 5월 21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실수가 되었느냐? 조국이가 밑에 단상에 있으면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처럼 거기서 나오는 걸로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한 가운데서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 이분들이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해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일을 처리하지 못했는데 중요한 내용은 국회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취약주입니다. 국회는 다른 병력들이 별도로 군대를 장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자리가 아마 그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 5명이 한조가 되어서 일을 했는데 현재는 중국에서 다른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방법, 지금 국민의힘이 다 의원들이 사퇴를 하면 국회가 무력화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방법은 지금 더불어에서 국회의장을 한다, 법사위를 한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우리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는 양대 노조입니다. 양대 노조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국회 안에서도 새로운 발상입니다. 국회의장을 국민의힘에서 별도로 뽑아서 일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법사위 때문에 문제가 된다. 국민의힘에서 법사위를 해서 양대 노조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국회의장을 하겠다. 여러분 생각할 때 그게 안 될 것 같지요? 그 법적으로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생각을 못 합니다. 국민의힘이. 아니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사임을 하면 국회는 파산이 됩니다. 이런 방법도 있는데 절대 그들이 놓지를 않지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좀 이거 끝나면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이런 일 갖고는 나라를 살릴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예수도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복음의 투사걸사대에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힘써 주시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일조하는데 같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실 말씀이 많은 단체장님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제가 대표적으로 정말 애쓰시고 나라 위해서 많이 드신 분들을 알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살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우리 한미동맹 하면 또 할 말이 많으신 분이 또 한미동맹 강화예배를 진짜 매주마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1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박상원 회장님 나오셔가지고 1분 동안 그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원 회장님 정말 이분 대단한 게요. 진짜 거의 일주일 내내 예배를 드리시고 일주일 내내 자유우파 진영에 다니시고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애를 쓰시는 그런 장로님이시고 그래서 한미동맹 강화 예배를 진짜 너무 몇 년간 이끄시고 계시죠? 정말 오랫동안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박사님. 저는 사업을 하다가 탄핵을 맞아서 나와서 보니까 너무 정말 안타깝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결심으로 나와서 고대교 투스 포럼을 이제 시작이 돼서 그때부터 이게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한미동맹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람시의 그 진지론에 그 사람들의 그 진지론에 의해서 제도권이 전부 다 파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무력으로 싸우는 것보다도 싸우는 거는 이제 그 시대가 지났고 이 사람들은 철저히 그 제도권 속에 침투해가지고 국회를 장악하고 노동계 또 교육계 종교계까지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서 꼼짝 못하는 이런 절벽계 끝까지 이제 온 상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윤 대통령께서 오셔서 좋은 말씀 박수 많이 받고 이렇게 해서 했는 좋은데 간절히 진짜 기도하면서 그 요청했던 거는 그야말로 부정선거 수사해라 하는 이 한마디 명령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결국에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블레임하기 전에 그 모든 역학구조, 그 다음에 정치 어떤 세력 간의 그런 뭐 관계 이렇게 하면은 또 이해가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된 모든 절벽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서 국가를 건질까 이렇게 생각할 때 그야말로 no way, there is no way except praying to God 이거밖에 없다고 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저에게도 그러니까 조금만 하나님 아는 신앙적인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신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야말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아주 강한 그런 어떤 그 성령님의 그 말씀이랄까 그런 걸 저는 느껴가지고 왜냐 미국은 정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동맹 국가의 동맹으로서의 그 모든 가치와 그 필요성 그런 거 뭐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고 또 오늘 우리 저기 마이클 심 선생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옛날에 그 트럼프 대통령 계실 때 매일 그냥 그 이메일로다가 해갖고서 그냥 그분에게 우리나라 상황을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 아주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 제도가 있었는데 바이든이 돼서 보니까 그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이제 어떤 커뮤니케이션 할 수도 없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야말로 정말 미국이 영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그 격변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그야말로 영적으로 구원받는 그 시대가 그것이 돼야만이 또 우리나라도 같이 그 구원에 정말 세이브되는 그런 그 반열에 서게 된다. 이렇게 돼서 거기서부터 쭉쭉 이렇게 해갖고서 하여튼 제가 이제 생각되는 거는 어떻든 간에 우리가 그 그람시의 그 진지론에 우리가 그 포일당해갖고서 이렇게 된 그것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그 반열에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도 그것을 방직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그 TF 제도라든가 또는 제도권을 갖다가 우리가 방직할 수 있는 그런 면으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제도권 속에서 침범난 것이 부정선거를 말미암아 지금 국회가 완전히 장악됐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극복할 것인가. 그러면은 그야말로 이거는 지금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 박동훈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구해주는 그 능력을 정말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루어주시는 걸 믿고서 그 일환으로서 저희가 이제 지금 미국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 그런 하나의 사명감을 가지고 그 정말 하나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에서 한국인들을 매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우종규 박사님도 오셨는데 우리 여러분들 지금 우파의 가장 또 지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의료 이것 때문에 다들 국가가 지금 어렵거든요. 우종규 박사님이 지금 우리나라 정책 그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때 대통령 만드느라고 3억을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애를 쓰셨는데 의료정책 관련해서 독일식 의료정책 하면 좋겠다고 우리나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얘기 읽으면 괜찮으실까요? 의사선생님이시기도 하고 의료정책위원장님이신데 그 독일식 정책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그 의료 개혁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다들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려운데 독일식 의료 정책을 가게 되면 지금 요번에 지금 의료 혼란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정책 전체위원장이기도 하셨고 그래서 간단하게 1분 만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괜찮거든요. 네. 우리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대구에 취업하고 있는 의사 우종입니다. 저는 독일에서는 피부과를 전공했고요. 한국에 와서는 수학과를 전공해서 수학과 전문의가 되고 이후에는 암을 전공해서 암 전문의가 또 되고 박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복잡한 이유는 근본적으로는요. 박정희 대통령이 빈민들이나 그야말로 돈 없는 사람들조차 치료를 받지 못하는 거에 안타까워서 어떻게든 간에 의료보험 만들어야겠다 해서 실시를 이렇게 시작한 거였어요. 그전에는 돈 있는 사람은 치료받고 돈 없는 사람은 굶어 죽었어요. 지금 죽었다 했어요. 자기한테. 그랬는데 의료 시스템을 가져오는데 우리나라의 투스타 이성 장군이 독일을 나가서 독일 시스템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독일처럼 저렇게 시스템을 자랑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게 의료보험이었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하나 빼놓은 게 뭐냐면 독일은 아주 가난한 자와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이하만 국가보험을 들 수가 있게 돼 있고 그 이상의 수입 있는 사람은 국가보험을 못 들게 돼 있습니다. 저는 거기 가서 월급 기껏해야 150만 원밖에 못 받는 의사였는데 우리 50만 원을 의료보험료를 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싸냐 하니까 의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의사, 변호사,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의 과장급 이상들은 일반 보험에 못 듭니다. 그리고 학생이라든가 노동자라든가 아니면은 수입이 없는 가난한 가장들 이런 사람들은 국가보험이 들 수 있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1,500만 원 버는데 국가보험 들겠다. 그럼 당장 잘립니다. 절대로 못 들어요. 그 대신에 이제 그것이 소위 사보험 제도잖아요. 사보험이 들게 돼 있어요. 독일은.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빈민들이나 학생들이나 뭐 저기 철도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국가보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싼 돈은 되고 그야말로 뭐 2만 3만만 돼도 보험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돈으로 가서 이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주 잘 돼 있죠. 반면에 무자들은 사보험에 들어야 되니까는 이제 사보험 등 환자들은 비싼 보험을 내야 돼요. 보험료를 대신에 높은 치료를 받아요. 예를 들어서 국가보험 환자가 대학병을 왔다 그러면 전문의 진료를 못 받습니다. 누가 진료받냐면은 레지던트 진료를 받아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냐? 그건 불공평하다. 그럼 너 돈 더 내. 그 15만 원 더 내면 전문의 진료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 추구하는 병들이 아니니까 레지던트 진료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개원의인데 환자를 30명 보는데 10명은 국가보험 환자를 받고 아니 저기 사보험 환자를 받고 20명은 국가보험 받는다. 그랬을 경우에 사보험 환자들 한 4만 원 정도인데 국가보험 20만 원이니까 한 달에 뭐 저기 거의 한 200만 원 수입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한 달 25일, 대한들 뭐 25일도 일 안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뭐 한 3, 4천 이상 수입이 되고 자기들이 7주일간 거기는 또 대예금이 50% 이상씩 나오니까는 적어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수입 되니까 다들 해피하게 살고 돈 없는 사람은 돈 없으니까 또 10,000원만 내도 진료 받을 수 있으니까 좋고 돈 많은 사람은 또 돈 많이 내야죠. 근데 우리나라 보면 그게 아니고 가난한 놈이나 돈 있는 놈이나 전부 똑같이 국가보험에 해놨거든요. 그런 건 이제 그러면 공평하게 이걸 구별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의사들이 대모라고 있느냐 다들 하나입니다. 돈 때문이에요. 또 의사들 돈 지들 뭐 저기 뭐 배치하려다가 아니고 굶어 죽지 않으려고 대모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요.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그 다음에 저기 뭐 외과, 산부인과 진료비가 12,560원입니다. 그러니까 12,560원인데 여기 그 월세는 10년 사이에 무려 5배 올라가지고 100만 원, 그게 500만 원이 됐어요. 간호사는 또 저 기초임금 올라가지고 예전에는 150만 원 주면 되는데 요새는 다 900만 원 줘야 돼요. 그런데 의사 진료비는 12,560원에서 100원 올려준다고 이번에 발표했더니 그 12,660원이 되니까 그건 어떻게 삽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12,660 곱하기 하루에 50명 환자 오질 않아요. 50이라 그래 봤었죠. 한 60만 원 정도 수입 들어오는데 한 달 내내 해야 1,800만 원. 그러다 보니까 길가에 365병원이라는 게 많이 생겼고 야간 진료 나는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365일 진료하는 의사는 우리나라밖에 못 봤어요. 게다가 야간 진료하는 거는 독일이나 프랑스랑 값없이 하다. 없지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러니까는 바로 필수 의료과를 갖다가 10,000원짜리로 묶어놨기 때문에 대중들은 편하지만 의사는 굶어주고 가게 돼 있다. 그때는 거의 망하고 폐업하고 소아과 같은 경우는 80% 폐업하고 다른 거 하고 있잖아요. 장사가 안 되는 데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소아과는 일본이 9만 원, 그 다음에 5만 원, 10만 원, 미국은 20만 원, 그다음 호주는 29만 원이니까 한국은 적어도 한 3만 원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얘네들이 돌아오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돈 올려달라 그러니까 그럼 뭐 2,000명 만들면은 다급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중에는 또 12,600원 받고 하려는 놈들도 있을 것 아니냐. 해서 2,000명 만든 거예요. 의사들은 2,000명 만들어다 만들자 전부 다 피부과나 성형외과로 갈듯이 누가 12,600원 받으러 가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의사들 반대하는 거예요. 교육도 되지도 않고 지금 말하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과를 갖다가 구제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 매형이 바로 심장 전문입니다. 그래서 저기 그나마 서울대 나오고 의학 박사고 그 다음에 저기 구암대학교 부속 병원장까지 했어요. 근데 월급이 1,200만 원이었어요. 우리 누나가 집에 갖고 오는 게 800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 뭐 3억 4억 그런 개 같은 소리를 떠들고 있어요. 진짜 뭐 그런 개새끼들이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억 4억 받은 대학 교수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걸 매스컴에서 그렇게 국민들하고 이걸 갖다가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제대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핍숟가락 하는 거 소위 외과 칼로 배째는 그 외과 의사들 얼마나 힘들은데 심장 수술하고 저기 만약에 여러분들도 나이가 있으니까 갑자기 심근경색이 생겼다. 어디 갈 겁니까? 그럼 살라고 병원에 가야죠. 바로 그걸 고치는 의사들이 받는 돈이 저기 그 기껏해야 몇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때려치고 다니까 저기가 지금 20%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은 의사들이 저기 발간다고 말해서 몰라도 실제 내용들은 그렇지가 전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나라는 제대로 얘기가 정상화되려면 독일식으로 저기 그 일반 보험과 그 저기 사고 분리를 해야 그래야지 정상적인 국가가 될 겁니다. 제 생각 그렇습니다. 정말 경계하시기 원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선거운동하시면서 3억을 개인 사비로 쓰셨습니다. 그런 어떤 대단한 의료 정책 전체 그때 어떤 선거대 본부장이셨거든요. 백근혜 대통령 때 조직위원장이셨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만드는 역할을 크게 하셨던 보수 의사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님한테 이런 거를 우리 같이 해서 제안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시고자 하는 말씀 너무 많고 대한민국 회복하기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너무 많은 거 알겠는데 저희가 이 자리를 마련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지금 아십니까? 지금 정치인들은 지금 이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는 분들이 여러분만큼 염려하는 분들 제가 별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공산화될까봐 염려하시고 있는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부도 탄핵 위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체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모시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자유대연합을 만들었고 그래서 수백 개 단체들을 모아서 함께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미국에는 미국 보수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지수를 내줘요. 그래서 아무리 민주당, 미국 좌파가 장악을 해도 보수 지수를 그거를 제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보수 정치인들이 후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보수 행보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이 보수 행보를 안 해도 우리 국민의힘이 왼쪽으로 넘어가면 그럼 우리 국민들은 어떡합니까? 민주당도 왼쪽, 국민의힘도 왼쪽 그러면 우리나라 이 자유민주주의 어떻게 지킵니까? 근데 그걸 지킬 수 있는 분은 여러분들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미국 보수연합처럼 대한민국 자유대연합이 만들어지면 그리고 미국 보수연합이랑 같이 그래서 연계가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랑 연계를 하고 미국 우파랑 연계를 하면 우리나라 그다음 일본 민당 거의 10조를 모아놨다고 합니다. 일본 자유파 연계라고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자유 대연합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면 우리나라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를 대한민국 자유대연합 이름으로 주최를 해서 제가 조직위원장을 맡아서 지금 몇 년 동안 뛰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한국자유총연맹 행사 참석했지만 한국자유총연맹은 간변단체다 보니까 많은 활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서 이렇게 나라 사랑하는 자유파 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대한민국 자유대연합으로 나아가면 우리나라 구할 수 있겠다. 특히 우리 성준경 목사님이 정말 수백 개 단체들, 자유우파 단체들이 그런 걸 다 묶어서 대통령님한테 성명서를 맨날 그거를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 쪽에도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자유우파 단체들이 당대표한테 전달해드리고 했는데 우리 자유우파 단체들이 이렇게 모여서 힘을 형성하게 되면 그때는 정치인들이 우리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유대연합으로 자유민주지수를 우리가 내주자고요. 그래서 자유민주지수를 그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행보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정치인 지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같이 뭉쳐서
이렇게 우리나라 자유민주 지키기 위해서 자유대학을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금 오늘 처음에 인사말을 우리 지금 조지현 목사님 부탁을 했던 게 조지현 목사님 이승만 대통령 하야할 때 했던 청년 대표고요. 학생 대표고요. 그리고 유진산 어르신이 방공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정말 그래서 그 방공 정신으로 해서 갈 수 있는 우리 정치인들을 모아서 우리 유한열 총재님이 지금 앞장서 가시려고 하고 그래 같이 힘을 실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성중현 목사님 정말 저는 이 장소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자유민주주의 사랑하시고 나라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부정선거 얘기하셨는데 김민철 의원하고 제가 단독으로 오찬을 같이 식사하려고 오셔가지고 오찬을 했는데 여러분들 부정선거 염려하시죠? 근데 부정선거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상하로. 네, 만들기로 했고 그거를 국민의힘 지도부에 그 비대위원장이 정확히 제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김희전 의원과 같이 가고 제가 대통령님한테도 대통령실에도 그 위원회를 제안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그러한 부분을 부정선거를 규정을 하면 우리 지금 여러분들 우리 보수가 이번에 진 거 아닙니다. 우리 제대로 된 선거로 갔으면 우리 진 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정말 우리 자유대연합으로 우리 보수가 다시 일어나는 날이 되길 바라고 그래서 정말 미국 독립기념일처럼 우리 정말 대한민국 자유 민주시키는 우리 리더들이 다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를 위해서 함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대한민국 자유민주를 위하여! 위하여! 외치시고 제가 한번 우리 성진용 목사 한번 일어나 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김영희 목사님 일어나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장하진 목사님도 일어나 주시고 우리 사모님 일어나 주십시오. 정말 이 행사를 위해서 너무나 물식난면으로 애써주셨고 섬겨주셨었는데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유한열 총재님 일어나 주시고 우리 조지현 목사님 일어나 주십시오. 조지현 목사님은 지금 우리가 우파가 지금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대한 노인의 저희 선거가 8월달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민용 목사님도 너무 좋고 저희 조지 목사님 좋으신데 우리 대한노인회 회장님 이 중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1000만 노인 인구를 가지고 자유주의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지 목사님이 대한노인회 회장님으로 성재 목사님도 대한노인회 그렇게 리더로 함께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승만 기념관을 짓는 거를 우리 유한열 총재님이 종로구청장과 함께 해가지고 그걸 돕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이 지금 부지가 지금 아직 선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여러분들 이승만 대통령이 종로에 만든 그 교회 아십니까? 그 교회가 뿌거질 위기에 있었거든요. 그거를 뿌기지 않도록 부공총장한테 같이 말해주시고 우리 유한열 총재님이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살렸기 때문에 거기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에 많이 참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기념관과 함께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만드신 교회에서 기념관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같이 동참하게 돼서 지금 100억 이상의 정체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을 대한민국 다시 세우는 거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유한열 총재님이 함께 해주실 거거든요. 큰 박수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준 목사님과 우리 다 일어나십시오. 우리 화성 목사님 일어나주시고 우리 여기 언론분들 우리 다 우리 김태수 목사님 너무 많이 계시고 우리 다 일어나주십시오. 우리 박상훈 총장님 우리 메가전력 앞에 우리 이사님도 일어나주시고 우리 18달 계속 일어나주십시오. 우리 어르신들이 일어나시기 위해 잘 보시게 되셨는데 우리 일어나주십시오. 우리 박규께 일어나주십시오. 우리 권사 대표님 여기 자유파 단체장님들 다 일어나주십시오. 권사님 일어나주시고 우리 일어나주시고 우리 성함이 어떻게 있을까요? 한상희 목사님도 일어나주십시오. 예. 네, 원로 목사님이시고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애쓰신 분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주십시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다 일어나십시오. 우리 정말 다 일어나시고요. 우리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우리 다 일어나시고 저는 너무 마음 아픈 게 내가 오늘 당대표 선거운동하는
당대표 후보 여기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당대표 후보한테 당신이 당대표 후보 되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길 노력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도 부산, 대구 다 이기도록, 서울 다 이기도록 노력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도 감사장 주겠다는 약속 지키지 않았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누구 하나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에서 애쓰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감사할 줄 모릅니다. 김은국 훌륭하지만 그 사람이 한 번만 잠깐 뛰었습니다. 그 김은국 연예인, 우파 연예인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원희룡 대표한테 메시지 보냈고, 당신이 당대표 되기 원하면 감사하시라는 정신이 돼야 되고, 우리는 그러한 정신을 찾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러한 부분이 만약에 이번에도 국민의힘이 그렇게 나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자유민주주의 살아가는 국민들이 같이 뭉쳐서 우리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제발 이번에 잘하시길 바라고,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위하는 우리 국민들을 제대로 대우하고 제대로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당신이 당대표 자격이 있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찍어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나라 지켜줬습니다. 대리하고 지키신 분들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같이 크게 박수 쳐주시고, 다시 정말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자유대한민국 위해서, 자유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 나가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위하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하여는 위하여 주십시오. 자유대한민국을 위하여!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조태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다들 아쉬워하시는 것 같으니까 잠깐 앉으시고요. 본행사 이렇게 하고 얘기하실 분 있으신 분, 자유파분들 얘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누가 다른 분들이 얘기하시보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는 방법이 치는 분들이 아십니다. 오늘 특별히 주수영 대표님이 생일이시거든요. 근데 박 회장님이 생일 축하해 주신다니까 잠깐만 생일 축하 시간을. 자, 여러분들, 우리가 우파의 또 애국운동 중에 하나는 정말 우리 젊은 그 리더들을 잘 기르고 격려해주는 것도 하나의 큰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어떻게가 우리 조수경 대표가 그 키 맞은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와서 이제 제가 PT를 준비해갖고 왔었는데 깜빡 조수경 대표가 놓고 왔대요. 근데 여기 우리 지금 PT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정말 또 우리 자유연맹 총연맹이 지금 또 탄생된 것을 기념하고 또 이런 축하를 하는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 새롭게 우리 애국 우파들이 탄생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 조 대표가 오늘 탄생된 거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우리 조 대표의 50주년 50회 아직 이제 50회 정말 또 금년에 또 좋은 또 배우자도 만나기를 정말 우리 꿈꾸면서 다 같이 해피 버스데이 한번 불러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자, 다 같이 먼저 우리만 부르겠습니다. 시작.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조 대표. Happy birthday to you. 생일 축하합니다. 다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 대표, 울지 말고 생일 축하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념 촬영 한번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십시오. 우리 같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특별한 생일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다 나와서 우리 생일 축하 기념 사진 하나 찍읍시다. 우리 생일 축하로 할 때 미국
지금까지 참 앞에 다 와주십시오. 다 와주십시오. 다 와주십시오. 강화와 자유대한민국 대북방안 간담회 다 와주십시오. 현장이었습니다. 다 와주세요. 우리 오늘 정말 박수 쳐주실 때 우리 김현희 목사님 사모님이 김밥 선수 싸주셨습니다. 큰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맛있으셨죠? 네, 정말 목사님 나오십시오. 앞에 나오세요. 네. 우리 김태수 목사님도 그리고 다 나오십시오. 김태수 목사님 빨리 나오십시오. 빨리 나오십시오. 네네. 빨리 나오십시오. 왜 이렇게 늦으신가요? 빨리 나오십시오. 예, 나오십시오. 예, 나오십시오. 다들 나오십시오. 우리 사진 다들 나오십시오. 우리 저기 우선은 대한민국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여 외치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파이팅! 파이팅!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우리 자유파 우리 국민들의 사랑으로 이 나라를 회복합시다. 그래서 우리 하트 한번 해주십시오. 하트. 우리 하트. 예,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자유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반드시 우리 지킬 것이고 우리 유한수진 오셔야죠. 반드시. 왜 안 오셨습니까? 여기 오십시오. 우리 오십시오. 자유대한민국 만세하면서 우리 유한수진 오시고 우리가 정말 국민의힘 우리 말을 듣게끔 하고요. 만약에 우리 보수 자유파 국민들이 말을 안 들으면 우리가 제대로 된 자유파 정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그럴 때는 우리 유한열 총재님 역할을 해주실 건데, 네, 유한열 총재님, 네, 같이 유한열 총재님이 지금 5선 국회의원이시고 유진산 반공래시로 주신 어르신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정말 우리 이번에 빅토리를 해볼까요?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빅토리로 한번 다시 위하여 하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 화이팅! 빅토리! 빅토리! 예. 네. 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러면 큰 박수로 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고 싶으신 분들은 남으시고요. 그래서 리더분들이 좀 대화하기 원하시는 어디서 봐야 되죠? 유튜브 맞을 건데 어디서 봐야 돼요? 구독 누를게요. 우리 오늘 좋아하신 다음은 저는 조수경 위원장님께서 박수 한번 힘차게 보내주십시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여기는 올라가요? 인사드렸습니다. 제가 발명한 것은 우주에서 하나님이 이것으로 모든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여기는